이계진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국방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세계를 보는 높은 안목,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가슴으로 나누는 따뜻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치열한 경쟁 시대에 자신을 디자인할 수 있는 책 속의 지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의 디자이너 Now HRD의 이주연 소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이주연 소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준비하셨는지요? 네, 철진한 유행가 가사이긴 한데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네. 가끔씩 상황마다 내 안의 인격이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겪게 됩니다. 네. 이럴 때 내가 이중인격인가라는 생각을 하며 자책을 할 때도 있는데요. 네. 오히려 내 안에 숨겨진 자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삶에 유리하다고 이야기하는 재미있는 책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네. 다사카 히로시의 사람은 누구나 다중인격이라는 책입니다. 네, 다소 위안이 되는 그런 얘기일 것 같은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중인격, 그 제목부터 흥미로운 책인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자가 말하는 다중인격에 대해서 정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심리학적 병리에서 말하는 다중인격이란 정신병적인 장애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어떤 인물 안에 복수, 즉 여러 개의 인격이 존재하고요. 네. 하나의 인격이 표출되었을 때 다른 인격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거나 다른 인격 역시 또 하나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하. 병적인 상태일 경우에는 다중인격 장애라든가 해리성, 동일성 장애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나 저자가 말하는 다중인격이란 자기 안에 여러 개의 인격과 어떤 성향의 인격이 존재하는지를 자각하고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에서 어떤 인격으로 대처해야 하는지를 의식적으로 판단해 순간적으로 인격 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중인격 장애라고 알고 있는 것과 저자가 말하는 다중인격 관리는 다른 의미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흔히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걱정하는데 위안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자는 책에서요, 우리 모두는 자기 안에 복수의 인격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네. 예를 들어 한 사람임에도요, 회사에서는 능력 있는 과장, 집에 들어와서는 아이들과 뒹굴며 노는 아버지, 네. 고향의 부모님 댁에 가면 어머니에게 응석 부리는 셋째 아들이 되는 사람인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회사에서 일을 할 때와 개인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때 전혀 다른 인격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어떤 직업을 갖느냐에 따라 겉으로는 전혀 다른 인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노인복지시설의 간병인이 프로복서를 병행하는 경우를 상상해보면 낮에는 간병의 일을 하고 밤에는 복서로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인격이 표출되기도 합니다. 그건 아름다워 보이는데요. 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자신이 다중인격임을 자각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네. 내 안에 숨어있는 잠재력을 발견하고 이를 꽃피울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네. 저자는 자기 안에 있는 복수의 인격을 주어진 상황이나 입장에 따라 의식적으로 교체하면서 이를 드러내고 대처하면 자연적으로 다양한 재능이 꽃피어나고 숨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즉, 다중인격 관리를 실행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가능성들이 다양한 재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저자는 특히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재능 속에는 그 재능을 펼치기 위한 인격이 자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네. 자신이 다중인격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다양한 재능을 펼칠 수 있다는 발상, 네. 그거 참 독특한데 계속해서 책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네, 저자는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란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인격을 바꾸어가며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것을 저자는 몸놀림이 유연하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즉 무의식적으로 몸에 익힌 인격 교체가 유연하다, 자연스럽다는 의미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예를 하나 들면 이렇습니다. 직장 내에서 점심시간이 끝난 후 한 신입사원이 점심을 먹고 쉬면서 지친 마음을 달래며 늘어져 있었습니다. 네. 마침 과장이 거래처에 나갔다가 들어오더니 약간 굳은 목소리로 누구씨 이리 좀 와보게 하며 신입사원을 부릅니다. 네. 네. 그 소리를 듣고 신입사원은 당황해하며 네 무슨 일입니까? 라고 총총걸음으로 과장 앞으로 다가갑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몸놀림의 나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 휴식과 업무 시간의 인격 교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이에 반해서 같은 상황에서 다른 신입사원은 과장의 호출에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어 네, 부르셨습니까? 하고 당당히 말하면서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네. 저자는요, 두 번째 신입사원이 휴식과 업무 시간의 적절한 인격 교체가 유연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자신을 연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라. 그런 얘기 같군요. 자, 저자는 또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저자는 책에서요. 인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르는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네. 저자에 의하면요. 인격은 새로 자라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를 잘 내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화를 잘 내는 인격을 부드럽고 관용적인 인격으로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네. 왜냐하면 만약 이 화를 잘 내는 인격을 억압해서 자기 안에서 지워버렸다고 간주하며 마음을 다잡아도요. 네. 실제로는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 가라앉아 있을 뿐 화를 잘 내는 인격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오히려 어느 순간 화를 잘 내는 인격이 느닷없이 튀어나와 폭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더 주의해야 할 것은요. 강하게 억압할수록 강하게 폭발한다는 사실입니다. 하하. 이럴 때 저자는 오히려요. 화를 잘 내는 인격은 그대로 두고 자기 안에서 새롭게 관용적인 인격을 길러야 한다고 합니다. 네. 만약 이미 자기 안에서 관용적인 인격의 싹이 트고 있다면 그 싹을 더욱 크게 키워나가면 된다고 말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다양한 업무와 생활 속의 장면에서 그 관용적인 인격을 표출하는 연습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반복하면요. 신기하게도 조금씩 관용적 인격이 자라나고 네. 적절한 타이밍에요. 관용적 인격이 표출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풍부한 인격을 가지기 위한 방법이 뭐라고 나옵니까? 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도대체 인간이란 존재란, 도대체 남자들이란, 도대체 여자들이란 이런 말인데요. 네. 네. 이런 표현들은 나름대로 지성을 지녔다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대한 비판이나 경고를 담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표현을 하는 심리 바탕에는 바라보는 현상에 부족한 인간상, 부족한 남성상, 부족한 여성상 등을 느끼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저자는요. 한정된 인간상을 탈피하고 풍부한 인간상을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생 경험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젊을 때 세계 여행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난다거나 학창 시절에 다양한 직종의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등 경험을 쌓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네. 그러나 직접적으로 인생의 경험의 폭을 넓히기에는 시간적이나 경제적인 제약도 있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자는 교양을 익히라고 말하는데요. 저자가 말하는 교양은 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라는 사전적 의미로서의 교양만이 아닌 풍부한 인간상이나 깊이 있는 인간상을 익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저자는요. 교양을 익힐 수 있는 방법으로 인간의 삶과 내면의 심리를 그린 순수 문학 또는 고전 문학을 읽기를 권합니다. 네. 그러나 독서 비중이 줄어드는 이 시점에서 저자는 영화 보기도 교양을 쏟기에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아하. 저자는요, 책의 결론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다중인격은 인간 관계를 넓히는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네. 우리 안에 숨은 인격과 재능을 꽃피우기 위한 기법들을 실천해 나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인간 관계를 넓히는 것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자기 안에 다양한 인격이 자라나게 되면 다른 사람의 다양한 인격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어허. 다양한 인격을 가진 사람의 마음까지도 알 수 있게 되고 상대방의 상황이나 입장에 따라 적절한 인격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참 좋은 말씀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내 안에 좋은 인격을 키워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의 얘기를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불교에요. 대기설법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는 설법을 듣는 상대의 상황이나 능력 혹은 자질에 맞춰서 대화의 내용을 바꾸고 설법 방식을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상황에 맞게 나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숨어있는 나를 발견하고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길러야 되는데요. 이러한 노력들을 한 번씩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디자이너. 지금까지 Now HRD의 이주연 소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